우리들이 17억 주고 짓는 건데 15억에 팔란 얘기잖아요. 미친 소리 쳐. 우리는 땅 파서 집 짓는 거 맞지만. 자, 네 번째 이야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합원 분양가가 일반 분양가보다 더 높은 가격 역전이 현실화돼가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상한제 규제로 일반 분양가를 낮췄기 때문에요. 예를 들어 반포원 베일리의 3.3제곱미터 분양가는 4,900만 원대인데요. 조합원 분양가는 5,500만 원을 전망하면서 추가 부담금 폭탄에 조합원들이 부글부글 끓고 있는 상황입니다. 입주 때는 혼란이 더 가중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사실 분양가 상한제라고 얘기를 피해가는 부분들 때문에 분양을 하려고 굉장히 서둘렀었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2020년 3월 18일 날 분양가 상한제 유예 기간을 3개월 연장하면서 7월 28일 날 종료되는 형태의 법이 지금 시행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문제는 분양가 상한제를 피해 나간다 하더라도 HUG의 분양가 규제는 여전히 적용이 됐고, 거기에 따라 분양가 규제의 기준이 뭐냐, 분양가 산정의 기준이 뭐냐라는 이야기들 때문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표적으로 강동구 둔촌주공 같은 경우에도 이슈로 나오고 있고요. 또 흑석 리버파크자이에 관련된 부분들도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또 개포주공 1단지 상황도 지금 그러한 것으로 나오고 있는데, 자, 일단 내용은 그래요. 상한제 적용을 받는 공동택지의 경우에는 분양가 산정 시 토지 매입 비용을 그대로 인정해 주는 반면, 정비사업단지의 경우 시세가 아닌 공시지가 기준의 택지비가 인정이 되고요. 더 나아가서 HUG는 주변에 공급된 새 아파트 가격을 비교해서 일반 분양가를 책정하고 있다. 즉, 일반 분양가를 책정하는 기준에 대한 차이점 때문에 공공택지는 오히려 더 받을 수 있고, 민간택지는 더 일반 분양가를 낮출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에 조합원들의 피해가 점점 더 가중화되고 있다. 이런 식의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가만 얘기를 들어보면 충분히 납득은 가는 것 같아요. 일단 분양가 형평성. 말이 안 되지. 저는 이거 좀 헌법소원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헌법소 아무튼 이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하고, 자본주의가 너무 예. 그러니까 분양가 규제에 대한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일단 저는 이 시작부터 굉장히 다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렌면 원밸리 같은 경우는 원래 분양가 상한제 적용 아파트가 아니었지만 작년에 7월 이후에 뒤집어 엎었어요. 그래서 소급해서 적용되게끔 됐고요. 분상이 적용되게끔 됐고, 그 당시에 했던 얘기가 공익이 조합원들의 사익보다 더 크다. 부동산 가격 안정화라는 공익이 조합원들의 사익보다 더 크다. 소지 없다. 이러면서 일단 법을 바꿔가지고 분양가 규제를 걸게끔 한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지금 허그에서 분양가를 이런 식으로 허그라고 하는 건 결국은 아파트 분양 보증해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문제 되면 우리가 책임질게. 그거 하는 건데 우리가 보증 받으려면 이 가격 이하로 해야 돼. 근데 독점이야. 다른 데들 분양 보증 받고, 니네 말고 그럼 다른 데 우리 해서 분양할게 해도 못하게 막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고 있는 상황에서 그러면 얼마까지 보증해 줄 건데 아닐까? 말 그대로 이 감정평가 금액, 조성원가, 조합원 분양가보다 싸다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들이 17억 주고 짓는 건데 15억에 팔란 얘기잖아요. 미친 소리 쳐. 우리는 땅 파서 집 짓는 거 맞지만. 네. 그래서 일단 이런 독점 체제에서 말도 안 되는 규정을 갖다 들이밀면서 이거 안 하면 안 될 거야. 그러니까 조합원들의 피눈물 가지고 일반 분양 계약자들을 좋게 해주는 이런 모델을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그걸 그렇죠. 강제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 자체가 저는 다 너무 자본주의를 침해하고 있는 거고, 예. 행복추구권 다 좋아요. 조합원들에게 너무 조합원들의 기대 이익을 가지고 일반 분양 계약자들에게 너무 로또 당첨만 되면 10억 이상 먹잖아요. 지금 주변에 거래된 최고가 아파트가 34억이야. 근데 그 동네에 새로 짓는 아파트 일반 분양 16억, 17억 이렇게 하면 당첨만 되면 10억이 아니라 그렇죠. 그 이상 먹는 거예요. 네. 걔네 로또 10몇억 먹게끔 로또를 만들어 주려고 조합원들한테 이렇게 쥐어 짜내는 게 과연 이게 무슨 부동산 가격 안정화에
위한 공익이야. 미루는 거지? 일반 분양 계약자의 사익이지. 음. 그러니까 그걸 먹기 위해서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서울에 와서 유장 전입하고 청약 제도가 비정상적으로 작동되는 원인도 만들어지고 과도한 그런 기대 요인이 만들어지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그 원인이 결국은 조합원들이 내야 되는 추가 부담금으로 돌아오는 구조인 거잖아요. 그렇죠. 예. 일반 분양가가 낮아지니까 예. 조합원 추가 부담금은 올라가야 되는 상황이라서 네. 조합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평등하다, 불공정하다라고 느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또 한편으로 보면 지금 분양가 상한제 유예를 해줬잖아요. 그래서 분양가 상한제 유예를 해준다라는 얘기는 결국은 분양을 빨리 좀 해라. 그 서울의 공급 물량을 늘리겠다라는 얘기였는데 우리가 별별사에서 수차례 이 얘기 했듯이 지금 또 얘기가 나오는 게 이게 지금 분양가 상한제 유예가 아니라 분양하지 말란 얘기잖아요. 이 상태로 가면 후분양해라. 라는 얘기를 그거는 아니지. 싸게 분양하라 이건데 네. 싸게 분양할지 말지는 조합원들이 정하는 거니까 이제 어떻게 화답할지는 이번에 7월 말까지였으니까 7월 28일이죠. 예, 7월 28일이니까 이제 그 답이 나오겠지. 지금 아직도 계속 기사에서 나오지만 결론이 안 난 게 둔촌주공 아파트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 레미안 언밸리나 뭐 리버파크 자이나 이런 데들 같은 경우는 억울하긴 하지만 그냥 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일반 분양 개수가 그렇게 안 많거든. 뭐 전체 세대수 3,000세대에 일반 분양 200개 뭐 이런 거면 그냥 얼마 큰 수익이 아니니까 할 수도 있어. 아이씨 그래 그거 어차피 우리 돈 많이 내서 재건축하는 거니까 할게 할 수 있는데 둔주라든가 개포주공도 뭐 상대적으로 보면 그렇게 많은 일반 분양 전체 세대수 대비 많은 물량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데들 같은 경우 둔주 같은 경우 특히나 되게 이게 치명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예, 치명타예요. 개수가 많아서 이렇게 분양가를 많이 낮추게 되면 조합원들 피눈물 가지고 일반 분양 계약자들 진짜 혜택 많이 보는 거 맞지. 그래서 일반 분양 받은 사람이 마치 로또에 당첨되게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것 자체도 불만을 당연히 가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자, 이런 부분들이 아무튼 원만하게 마무리가 되어서 원만하게 마무리되는 게 없지. 서울의 공급이 좀 늘어났으면 공급은 안 돼. 안 돼가 아니라 빤한 게 요번에 지금 사실 이제 이번 주에 언급된 내용 중에 하나가 아마 조만간 나올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도심진의 주택 공급 대책이 나올 거예요. 원래 1216 대책에 올 2월 달에 낸다 그랬어요. 그래서 올 상반기에도 계속 그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언론에 가끔씩 한 번씩 비추던 얘기가 뭐였냐면 준공업 지역에 이제 오피스텔이라든가 이런 그러니까 준공업 지역의 주택을 공급 확대할 수 있는 방법. 그다음에 가로주택 정비 사업 활성화. 이거 관련해서 계속 지금도 기사가 나오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나온 기사에 보면 도심지내에 용적률 풀어가지고 요번에 이제 용도 지역 관련해가지고 역세권 청년주택 용도 지역도 전체적으로 손을 보지만 용도 그 역세권 지역에 역세권 청년주택 짓는 허들 되게 낮추는 내용도 조만간 이제 발표할 것처럼 얘기했거든요. 보면 대부분이 다 이제 걸리게끔 그렇게 되면 뭐가 되냐면 주택 공급이 되게 늘어날 기회는 열려요. 주택이 많이 늘어나면 일단 안정화가 되잖아요. 근데 뭐가 안정화가 되냐면 역세권 개발 이런 것들이 대부분 뭐냐면 공공지원주택. 그러니까 임대아파트. 그 기사를 잘 읽는 주택이 늘어난다가 우리가 분양받을 수 있는 주택이 늘어난다가 아니라 그냥 임대 물량이 많이 풀리는 거야. 공공지원주택은 그냥 기업 임대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임대료를 되게 저렴하게 시세의 뭐 한 80%. 실제 지금 뚜껑 열어보니까 그렇게 싸지도 않아. 않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런 물량들을 많이 넣어서 안정화시키겠다는 건데 그거는 그 기사를 보면서 공포에 떨어야 되는 사람 누구냐면 역세권 주변에 연차 10년 뭐 15년 정도 된 오피스텔들 가지고 계신 분들은 떨어야 돼. 왜냐하면 그런 새 오피스텔들이 많이 새 소형주택들이 많이 생기면 내 거 임대료를 제대로 못 받으니까. 공실료도 늘어나고. 근데 분양을 받는 물량은 아니기 때문에 시장에 따로 노는 거예요. 뭐 우리 동네에 있는 오피스텔에 사는 임차인이 내가 살고 있는 내 집을 사겠다고 매수하겠다고 오진 않거든. 그렇지. 시장이 되게 다르거든. 그래서 정부나 지금 앞으로 지금 얘기되고 있는 공급 대책이라고 하는 게 팔이 아픈데 지금 뭐 다리 치료하는 뭐 이제 그런 그러니까 결국 근데 따지고 보면 요번에 4월달 총선에서의 지금 여당의 부동산 대책의 내용을 보면 주택 공급 대책 이런 게 아니라 사실은 주택에 대한
이 정책에 대한 얘기들이 그런 거였거든요. 이 임대 아파트 확충, 그러니까 주거 복지 측면에서의 부동산 대책들을 계속 거론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거에 맞춰서 했던 얘기들만 하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도심지내 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라는 게 그런 여러분이 분양할 수 있는 아파트를 늘려주겠다 그런 내용은 아니라는 거. 뭐 1만 호 서울 안에서 1만 호 공급하겠다 이런 것도 용산에 뭐 철도 용지라든가 뭐 행복 이런 거 다 그냥 임대 아파트 공급 확대하겠다라는 거기 때문에 분양 아파트 늘어나는 얘기는 아니에요. 네. 그리고 그걸 좀 나눠서 가려서 들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나중에 구체적으로 얘기가 나오면 또 한번 얘기해 볼 만하겠네요. 우리가 갖고 싶은 거는 소유할 수 있는 주택을 얘기하는 건데 빌려 쓰는 주택을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싸게 그냥 저렴하게 안정적으로 잘 거주할 수 있는 주택. 그러니까 집은 사는 것이 아니라 사는 곳으로 우리가 많이 해주겠습니다. 이제 그런 주거 복지 차원에서의 주택 정책들에 대한 궁금 얘기가 나올 것 같다. 그럼 평생 월세 내고 살으라는 얘기죠? 아 근데 또 이게 맞물려 있는 거예요. 네. 그런 임대주택이 저렴하게 나오면 아니 왜 저렴하게 오랫동안 살 수 있는 임대주택이 많은데 굳이 내 집을 사러 비싸게 그 미친 집값을 주고 내가 왜 사러 가? 뭐 이제 이렇게 될 거다라고 생각하시니까 뭐 이제 그런 저렴한 임대주택 공급 확대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거겠죠. 그러면 결론은 그건 것 같습니다. 주택 시장이 되게 계층화되겠지. 우리는 계속 싼 집에 살아. 살 수 있는 거주할 수 있는 내가 소유하면서 거주할 수 있는 집은 시장이 지금도 그렇잖아요. 공공 임대주택 시장이랑 민간 임대주택 시장은 완전히 분리돼 있잖아요. 분리돼 있죠. 예, 완전히 분리되면서 가겠지. 그럼 뭐 그런 저렴한 임대주택 시장에 거주하면서 돈을 총알을 잘 모아서 나중에 잘 점프해서 올라가려고 봤더니 막 저 위에 하늘에가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주택 공급 계속 없고 하면 그러게 공급이 좀 풀려야 가격도 상승에 좀 압박을 받을 텐데 네. 아무튼 복잡한 것 같습니다. 네.